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자꾸 물이 당기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소리 없이 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진단받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증상을 전혀 못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생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하는 기준을 직접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 혈관이 녹아내린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혈당이 조금 높은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당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집 안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수도관은 내부가 반들반들합니다. 물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녹슨물, 미네랄 찌꺼기, 기름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좁아지고 결국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관이 터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에 당 분자가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이 당 분자는 끈적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고 미세한 염증을 만들고 혈관 안쪽을 조금씩 두껍게 만들어 막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혈관이라고 다 같은 혈관이 아닙니다. 당뇨가 특히 먼저 공격하는 곳은 몸속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입니다. 이것을 미세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미세혈관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눈의 망막, 신장, 그리고 발끝의 신경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눈, 콩팥, 발입니다. 눈부터 보겠습니다. 망막이라는 곳은 눈 안쪽 벽에 붙어 있는 필름 같은 막입니다. 이 망막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혈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물처럼 세밀하게 깔려있는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망막이 벗겨지거나 출혈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망막병증이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당뇨 환자의 약 30%에서 망막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콩팥, 즉 신장은 어떻습니까?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주방에 아주 고운 거름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초정밀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이루는 것도 역시 미세혈관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이 필터가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나오고 나중에는 필터 기능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당뇨신장병증, 즉 당뇨 콩팥 합병증입니다. 말기까지 가면 투석이 불가피해집니다. 투석은 기계로 혈액을 걸러내는 것인데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뀝니다. 발 합병증은 어떻습니까? 당뇨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발 끝까지 뻗어 있는 미세한 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감염되고 세균이 퍼지고 결국 발가락을, 심하면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진 그 순간부터 혈관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발견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50%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망막이 떨어지기 전까지 눈이 잘 보입니다. 발신경이 죽어가도 처음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조용한 적과 싸우려면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나이 탓으로 넘기는 당뇨 초기 신호 다음 다뇨, 다식. 자, 이제 당뇨가 어떻게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초기 신호를 의학에서는 3가지 다로 정리합니다. 많이 마신다는 다음, 소변이 많다는 다뇨, 많이 먹는다는 다식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하나라도 평소보다 심해졌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꾸 물이 마시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던 분이 갑자기 물이 당기기 시작했다면, 혹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꿀처럼 점성이 높아집니다. 몸은 이것을 묽게 하려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더 마셔라. 이것이 다음의 원리입니다. 봄에 논에 물을 댈 때 진흙 흙탕물이 수로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더 부어서 희석시킵니다. 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밤에 2~3번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주의하십시오. 특히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이것도 당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을 거르면서 당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콩팥이 다 감당하지 못해 당이 소변으로 넘쳐나옵니다. 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 물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배추에서 수분을 강하게 끌어냅니다. 당도 소변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면 물도 따라 나갑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복혈당이 110 이상인 분들 중에서 6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밥을 먹어도 배가 자꾸 고픕니다. 나는 밥을 충분히 먹는데도 금방 또 배가 고프다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당뇨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고장난 것입니다. 당이 혈액 속에 떠돌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포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 3가지 증상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신호들을 노화 때문이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특히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내과에 가셔서 공복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복혈당 100 이하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 2번 이상 나오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3. 피부가 말하는 경고, 눈에 보이는 당뇨 전조 신호.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 신호는 혈액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노화 현상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피부 변화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목 뒤와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검게 변한다. 거울 앞에 서서 목 뒤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목 뒤 살이 접히는 부분이 다른 피부보다 훨씬 진하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 용어로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피부 세포가 인슐린의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이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가 짙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소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닦고 압력을 받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진해지고 표면이 달라집니다. 피부도 인슐린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위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흑색 극세포증이 나타나는 환자 중 상당수가 이미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 뒤 외에도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살이 자주 접히는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피부의 쥐젖이 갑자기 늘었다. 쥐젖은 피부에 작은 살덩이가 매달리듯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면서 하나둘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거나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성장 인자와 비슷한 역할도 합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피부 세포들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쥐젖이 갑자기 늘었다면 혈당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서 수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 물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전신이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가 됩니다.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쉽게 가렵고 짓무르게 됩니다. 특히 하체, 종아리, 발등 쪽이 심하게 건조하거나 밤에 특히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인데도 유독 오래 간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상처 부위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하면 이 면역세포들이 빠르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네 가지 피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냥 피부 문제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잠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도 해주십시오. 4. 당뇨를 만드는 진짜 원인당 문제가 아닌 탄수화물 흡수 속도의 문제. 지금까지 당뇨의 무서움과 초기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달콤한 것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긴다고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문제는 달다, 달지 않다가 아니라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흰쌀밥 한 공기를 빠르게 먹는 것과 현미밥 한 공기를 천천히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혈당을 빠르게 올릴까요? 흰쌀밥을 빠르게 먹는 쪽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흡수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혈당이 올라가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혈당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천천히 완만하게 일어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댐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천천히 흘러들어오면 댐이 조절하면서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댐이 감당하지 못하고 넘칩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급격하게 분비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 라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소화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둘째, 당이 든 음료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탄산 음료입니다. 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바로 소화됩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과자류와 빵입니다. 트랜스 지방에 설탕까지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혈당과 혈관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 즉 GIGI라는 개념입니다. 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이고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2에서 86 사이입니다. 현미밥은 약 55에서 60 사이입니다. 같은 밥인데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흰 식빵은 혈당 지수가 무려 70에서 100 사이입니다. 반면 통밀빵은 약 53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당뇨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과 단백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 세포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분들은 당뇨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가 있다면 자녀의 당뇨 위험은 높아집니다. 양쪽 부모 모두 당뇨라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일찍, 더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5. 약보다 중요한 식습관 변화 혈당을 낮추는 진짜 방법. 65세 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씨는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48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섰다며 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자 씨는 약 복용 전에 3개월만 식습관으로 먼저 잡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도 동의했습니다. 최영자 씨가 바꾼 것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밥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밥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흰쌀밥을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식사 속도를 늦췄습니다. 한 숟가락 넣으면 20번씩 씹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98이었습니다. 이것이 식습관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흰쌀밥을 현미, 귀리,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친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내보내는 것처럼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두 번째,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이것은 당뇨 관리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할 때 밥이나 고기 전에 채소부터 드십시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늦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식사를 해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에서 혈당 상승이 약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30%라는 수치가 무척 중요합니다.
매 식사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30%씩 줄어들면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면 췌장이 매일 3번의 충격을 덜 받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드십시오.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빠른 식사는 위장에서 음식을 빠르게 처리하게 해서 혈당도 빠르게 올립니다. 최소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숟가락에 15번 이상 씹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식후 10분 걷기를 하십시오.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10분 정도 걸으면 근육이 혈당을 직접 소모해 줍니다.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간식은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드십시오. 배고프실 때 빵이나 과자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드시면 혈당 급상승 없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의 수치를 낮추지만 원인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약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복용하셔야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고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식습관 변화는 원인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6. 운동이 혈당을 직접 태운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1살의 이복순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달리기나 등산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그런데 내과 선생님이 집 안에서 10분씩 3번만 걸어 다니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운동이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3달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동이 혈당에 왜 효과가 있는지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조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당을 태우는 공장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공장입니다. 전신 근육이 일제히 가동되기 시작하면 혈당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직접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세포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탁월한 이유입니다.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직접 태웁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어떨까요?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큰 근육들을 동시에 씁니다. 평지 걷기의 2배 이상 혈당 소비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하루 2, 3층만 이용하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입니다. 근력 운동은 당장 혈당을 태우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집니다. 공장 규모가 커지면 평소에도 더 많은 원료를 소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혈당을 더 많이 소비하는 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운동의 적절한 양과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부분의 당뇨 관리 지침에서 권고하는 것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강도란 말하면서 운동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하루 30분씩 닷새만 걸어도 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 3회 근력 운동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운동 효과는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까요?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은 2주에서 4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했을 때 1% 이상 감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당화혈색소 1% 감소는 당뇨 합병증 위험을 약 14%에서 37%까지 줄여줍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살리고 췌장을 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지인분들과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 5가지, 당뇨를 만드는 진짜 원인, 그리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는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생활습관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폭발시키는 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과 요거트를 함께 먹는다거나 고구마와 밥을 같은 끼니에 먹는다거나 이런 조합들이 혈당을 예상보다 훨씬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혈당 급상승을 막는 식사 순서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훨씬 빠르게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